제가 소리를 울려드리면 몸에 대한 알아차리는 몸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리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언니? 울리면 내가 몸이 가장 원하는 곳을, 그래서 딱 들려서 손을 위로 뻗으셔도 좋고, 네, 소리 하나하나에 동작 하나하나를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팔을 당겼을 때 내 근육은 어떤 감각이 있는지, 그리고 팔을 내렸을 때, 그리고 고개도 한번 우리가 몸을 조금씩 스트레칭 하듯이 해보겠네요. 감각은 어떨지 천천히 고개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좌측으로 천천히 돌려서 감각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2시 방향으로 사선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서 감각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시 방향, 2시 방향에서 10시 방향 쪽으로 고개를 반대편으로 움직여봅니다. 힘을 툭 내려놓고 턱의 교근도 내려놓고, 자, 호흡과 함께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소리와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몸 안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턱의 힘을 완전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간에서 평온한 빛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으로 편안하게 방사된다라고 느끼시면서 허밍 리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 내지 않고 소리가 내 몸 안으로 서서히 스며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리는 소리는 정수리를 통해서 머리, 목과 어깨, 등과 가슴, 허리와 골반, 내가 앉아있는 다리, 무릎, 종아리, 발끝까지 소리가 흘러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깊은 호흡과 함께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식을 천천히 지금 내가 닿여있는 발바닥의 감각과 앉아있는 내 몸의 감각을 느끼시면서 지금 이 공간의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짧은 쉼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포럼의 가장 핵심인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신진욱 국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협회 창립 11주년 기념회에 좌장을 맡은 신진욱입니다. 저는 지금 특별히 아까 소개하실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황교안의 마인드풀리스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진흥원이라고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성명상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특히 AI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하고 공허한 것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초기불교, 대승불교, 티벳불교, 가나선까지 유관 전통수행법부터 시작해서 현대 응용 명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상 전통을 우리가 소개받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5분의 그 발표자분을 모시고 그 순서별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경전과 상자부 전통의 명상에 대해서 현암 스님께서는 어떤 그 불교의 개정의 사막 중에 그 현대의 명상이 주로 집중하는 정가, 통찰하는 해에만 좀 집중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계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발표는 안 하셨지만 원고에는 보면은 5개 실천이라든지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가나선이라든지 아니면 선명상이라든지 서양의 응용 명상이 훨씬 더 윤택하고 메마르지 않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현암 스님께 그 현대 명상이 기술적인 집중과 통찰에만 좀 치우치는 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서 실천적인 계획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면을 좀 걱정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루에 5분 성명상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명상이 어떻게 하면은 그 알아차림과 어떤 그 구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혹시 스님 아이디어나 하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알아차림하고 지금 질문이 효직을 제가 저기 하루 5분 성명상을 하고 우리 계획을 지켜야 되는 부분하고 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접목하는 거는 이제 경전에 부처님께서 계가 토대다, 기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불자들이 5개를 어떻게 실천하실지 모르시더라고요. 왜 5개를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봤잖아, 그죠? 5개 불자가 되는 날이나 큰 행사 때 이렇게 봤는데, 물론 그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는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언제나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스님이 계시면 스님께 가서 그 5개를 청하고 5개
오개를 설해 주십시오 하고 오개를 설하면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 이게 법당에 부처님 모셔져 있으니까 부처님 뵙고 아니면 뭐 탑이나 이런 데 가서 상기, 그렇게 한 부처님 깨기합니다. 가르침에. 물론 이제, 부처님 드시던 빨리어로 부당 살아난 가참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모르면은 이제, 그렇게 한 부처님 깨기합니다. 오게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네? 빨리를 하면 좋겠죠. 부처님이 쓰시는 말씀이니까, 아나디바다, 외란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 뜻이 중요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저는 해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의 물건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다짐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의식이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개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오개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개를 어기면 어떻게 하죠? 네? 참여할 필요 없고 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체가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스님들은 개체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몇 가지 개는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 그렇지만 제가자는 수백만 번을 저질러도 다시 내가 살생을 했죠 방금. 하라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개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를 어기시면은 항상 자기가 개를 다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오개가 온전하게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선명상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개 지키기 운동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안희영 교수님께 또 스님 말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암 스님께서 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이 부분은 서구에서는 MBSR이라든지 다른 대중적인 명상이 물론 저는 일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교적 색채를 빼고 대중화된 현대 응용 명상이 윤리적 문제와 직면하는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현대 응용 명상 프로그램 안에서 이러한 도덕적 토대나 계를 지키는 정신이 어떻게 보완되거나 놓아져 있는지, 혹은 두 전통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수행의 기본이고 중요하죠. 그 부분을 이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현대 서구 명상, 현대 명상은 계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그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워낙 상업화된 명상도 많고 또 명상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는 그 순수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계가 없다 서양 명상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제가 관심 있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우리 편 성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진화를 하면서 뭔가 우리 편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뭔가 남이 편이 됐을 때 그거를 좀 더 크게, 단점을 크게 보고 자기 장점은 또 크게 보면서 그걸 생존을 해왔다, 이렇게 진화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명상은 마치 모든 명상이 서양에서 나온 거는 얄팍하고 상업화되어 있고 또 윤리적인 측면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MBSR 프로그램을 본다면 MBSR 프로그램에 윤리적인 측면이 없는가? 마치 알아차리만 가지고 정적인 개정이 할 때 정학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마음 책임이 정에 속하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전부 MBSR부터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윤리적인 측면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BSR이 왜 그게 없겠습니까? MBSR에서는 보살 정신을 얘기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얘기합니다.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면 해치지 않음이라고 하는
가장 그 모든 개의 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살 정신이 뭐겠어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나는 이미 어떤 그 열반 어떤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샤만의 발길이 안 떨어진다. 이분들을 다 구제하고 나는 마지막에 간다는 게 이제 불교의 보살 정신인데 그게 철저하게 살아있는 게 MBSR이고 많은 서양의 프로그램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 프로그램은 개가 없고 동양 프로그램은 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다 보면은 결국 내 편은 괜찮고 남의 편은 저기 약한 구리가 진화적인 생존 브레인의 어떤 그런 쪽이 하다가 보면 자꾸 남이 안 되는 쪽만 보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흔남 스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서양의 프로그램 마인드풀리스는 맥마인드풀리스 맥도날드처럼 그냥 식사는 요기는 되는데 마치 그것도 맥도날드에 대한 어떤 편견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마치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맥마인드풀리스라고 해요. 마음 챙기는 서양의 사람은 모두가 맥도날드 마인드풀리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까지 생겨났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진화상으로 가져온 어떤 생존 본능 또 뭐라고 생존을 하는데 유리하게 우리 뇌가 이제 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르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BSR 안에서도 분명히 만들어질 때 불교의 모든 좋은 걸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8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개정의 사막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다르마가 중요한 것이라는 걸 그 카라친 박사는 파악을 하고 그걸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과학과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을 해서 구조화시킨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덕분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신불교적이 됐다고 할까? 종교 그 자체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그 26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불교 전체하고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도와주시면 이게 서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부 얄팍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르마라고 하는 핵심 정신을 이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진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 우리 선정에서는 수자들의 그 제1의 개가 뭔지 아세요? 깨어있음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살생도 안 하게 되고 깨어있으면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깨어있으면 자기를 보니까 그런 이제 살도 마음 조개나 이런 식계를 다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선지식께서 이런 법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산 중에 아주 그냥 무릎 덮는 수행할 때 무릎 덮는 방석 모피가 아니라 무릎 덮개 하나만 갖고 있는 산 중에 그 스님이 수행하는 스님이 계신데 도둑놈이 거기를 스님을 털러 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스님을 갖다가 그냥 꽁꽁 다리도 묶고 손도 묶어놓고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스님이 이를 보니까 그 돈이 있는 데는 안 뒤지고 엉뚱한 데만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보시오 이러니까 도둑놈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이러니까 돈은 저기 서랍 밑에 있는데요. 그걸 진짜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챙겨가지고 가는데 이제 밤이 이슬이면지니까 스님이 덮고 있는 그 담요조차도 그냥 끌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려가려 하는데 스님이 막 불러가지고 왜 자꾸 부르냐니까 아니 가려면 나 손목 발목은 묶어놓고 풀어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이제 도둑님이 풀어주고 내려가는데 가다가 한참 생각하니까 내가
저 선한 스님한테 무슨 짓을 했나 싶어가지고 내려가다 다시 올라와서는 스님한테 훔쳤던 돈을 다시 주면서 내가 스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한 가지 요구한다면 나도 당신한테 한 가지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나더러 도둑질 하지 말라 소리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당신이 어떤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 안 하는데 당신이 도둑질을 하러 갔을 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럼 내가 도둑질 할 때 내가 금덩어리를 훔치는구나, 내가 지금 쌀을 훔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된다. 그거는 너무 쉽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맨날 이제 뭐 금을 훔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목걸이를 훔치는구나, 내가 지금 쌀을 훔치는구나.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을 하면 스릴이 넘치고 사사삭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매일 내려가던 게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더니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더니 이제 2달에 한 번 내려가고 이랬더니 가만히 생각하고 이 스님이 나한테 무슨 최면수를 걸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님한테 도대체 나한테 뭔 최면수를 걸어서 내가 도둑질을 이렇게에 대한 흥미를 잃게 했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도둑놈이 스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선종에서는 깨어있음이 제1의계입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님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스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스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거를 오늘은 이제 법문식으로 발표하시다 보니까 했지만 이렇게 발표록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스님께서는 내 마음의 주의를 넘어 이웃과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자비로 실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선명상임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깨닫고 나서 마음이 평온해진 다음에 남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나의 수행이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고통받는 중생을 돌보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다른 분께 토론을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는 선생님을 만나시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면 누구를 만날까요?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중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 우리 중생들에게 내린 가장 큰 가피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라는 가피력이에요. 우리는 이 가피력 안에 우리는 이미 부처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이 곧 부처다, 보리가 번뇌망상이 곧 보리다 라는 이 가피력을 내려주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스스로 괴롭고 남을 괴롭히고, 우리 현암 스님께서도 오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오계라고 하는 것이 나 편안하고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해주면서 수행의 그 근본을 바탕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 하원경에도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불교는 실천하고 수행하는 종교지 믿음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시자마자 37일 동안 선정삼매 속에 들어서 이 하원경을 설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천상 사람들을 위해서. 천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계속 하나만 한번 제가 해볼까요?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연고하여 근대
가장 청정하고 광대무량하여 미혹이 없으며 잠깐 동안에 수 없는 백전삼매를 얻어 갖가지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산란치 않고 삼매가 점점 더 깊어지다. 제가 좋아하는 화엄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바른 생각을 성취하면 내가 부처라는 생각, 번뇌가 보리라는 이 바른 생각을 성취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그냥 이 원력이 광대무량해져서 너와 내가 없는 그 자리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가 아니고 바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쓰러지면 무화되면 그냥 바로 바다 되듯이 우리도 번뇌망상 그냥 하나 툭 놔버리고 너와 내가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라는 그 분별심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남편을 아내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신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한테 그렇게 잘하듯이 나한테도 좀 그렇게 잘해봐. 이런 말을 듣는 불자는 진정한 불자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네. 집안에 있는 부처님들을 아내를 남편을 잘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남편의 기운이 스승해져야 아내의 기운이 스승해져야 자손들이 잘 돼요.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면 그 자손이 잘 안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편안한 사람이 밖에서도 편안해지면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둘일까요? 네, 우리 사무총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그 불의 중도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님 교수님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깨닫고 나서 마음이 평온해진 다음에 남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수행이 조금 부족해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돕고 실천해야 할지. 그 깨달음의 길에서는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 본래 부처 입장에서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고, 두 가지 큰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나 그 각자의 근기 또 선지식 인연에 따라 가지고 그 길은 이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제 가나선을 만나고 가나선을 좀 이제 공부하고 체험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정견을 세우는 것이 중도 정견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 또 그 바른 안목을 갖추면 내 자신이 이대로 원래 완전하다는 것 또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이대로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이제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이해와 믿음이 갖춰지면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견과 믿음이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도 부처, 저 사람도 부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먼저고 남이 먼저고 이런 분별 없이 내 치유가 중생의 치유와 다르지 않고 중생의 치유가 내 치유와 다르지 않는 그런 이제 자리행이 곧 이타행이 되고 이타행이 자리행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호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그게 선호를 나누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치유를 먼저 하는 길도 있고 동시에 하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인연에 맞게 하되 제 경우는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현암 스님도
대단하고 그 부분이 자기 깨달음이 언제냐 뭐 중생 제도 근데 초기 제가 뭐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긴 그렇고 초기 불교 입장에서 얘기하자 한다면은 그 부분은 좀 대선 견해가 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저기 개인적 수행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몫에 달려 있는 거고 그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아라한한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법을 설하라고 허용하는 것이 정법선언인데 야사하고 60명의 친구들이 아라한을 이루었을 때 그때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라한이라는 말이 무학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학, 아세카라고 하는데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만 허용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은 좋은 마음 같아 보이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마음 내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그걸 다 적용할 수는 없죠. 지금은 뭐 다들 아라한이 되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간다고 봐도 되겠는데 원래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다른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중생들의 아픔을 뭐 다스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오직 여러분들이 상계에서 벗어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길을 얘기했지 어떤 사람이 좀 못 사니까 마음 아프니까 이런 부분은 윤회를 연장하는 선상에서 부처님은 맞다. 저기 불교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티베트 불교에서의 명상을 발표하신 원장님께서는 예비 수행인 사가행부터 람림, 로종, 그리고 마음의 조작 없이 쉬게 하는 마하무드라와 족첸에 이르기까지 티베트 불교의 체계적인 명상법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와 시계 중매기에 용해되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정광명 8단계 과정을 통해서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대전환되는 깊은 삼매와 무의식의 무아의 점검 기준을 경전적 근거와 수행의 사례로 제시해 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열건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본존 관상이나 나로율법 생기열, 즉 뜬모수련 등은 에너지와 마음을 함께 다루는 고도의 수행법으로 보입니다. 일반 대중이나 직장인들이 복잡한 교리 체계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고 자비를 내보내는 통맹 수행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베트 수행도 처음에는 올바른 믿음이나 정견을 불교의 모든 수행은 정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 뜬모수행, 그 차크라 개발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쉬워요. 제가 승절 스님한테 하도 받을 때 몸에 이래가 될 때까지 하도를 하라 했는데 승절 스님은 몸에 이래가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몸에 이래가기 위해서 이 차크라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8가지 관찰하고 그런 거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승절 스님은 어떤 산철 법문집에 오미를 가는 한원도 못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선방에서도 티베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한 5년, 6년, 이렇게 3년, 5, 6년이 가면은 30%, 60% 이상은
다 수행하는 분들이 간다고 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초기경전에도 있고, 또 아나파나사티 3단계에 사태 간염을 어디 3대에다 이렇게 관찰하라 할 때도 차크라자리나 이것이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절수행이나 호흡수행 그것을 이제 같이 하면서 정견을 갖고 초기경전에서도 정견을 갖고 수행할 때는 신도신법을 관찰할 때 안팎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안팎을 내 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몸과 마음도 그럴 때 이제 안팎을 관찰할 때는 자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혜하고 자비가 같이 작용하고 약간 이제 개정에 말씀하시는데 개정에도 다 같이 움직이고 개도 이제 빨리 오르는 신라인데 신라가 의도를 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할 때 의도를 볼 때도 무의식에서 의식화가 되는 거죠. 티베 수행에서는 이제 본전불 수행이나 구루요가나 이런 사가행 수행할 때 빛으로 관상을 하면서 안팎이 부처님의 본존이나 나의 본존이나 같이 이제 통해 있는 것을 관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그런 또 수행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부처님의 정견을 우리 이제 토론 주제가 선명상과 이제 선명상에서 이제 정통과 현대 심리상담까지 응용해서 하니까 그것을 이제 연결하면서 자기 경기에 맞추어서 수행을 하는데 티베트에서도 란림에서도 상사도나 아니면은 구루요가에서 사가행에서 구루요가 이런 수행할 때도 십지하고 연결해서 또 이렇게 관찰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초기경전에서도 사가와 사가 다음에 한국따라 니까야에서는 육신통을 수행하면서 전생의 숙기까지 보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부처님의 모든 수행은 정견의 부처님의 올바른 정견으로 다 통한다고 봅니다. 이제 자기한테 개정해나 정가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안팎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시면은 모든 수행이 다 통한다고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열권 위원장께서 이제 발표하신 티베트 불교에서는 상당히 정교한 단계적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가나서는 단박에 분별을 끊는 직지인심 방식과는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티베트 불교의 정교한 체계와 본성을 단번에 깨우치는 가나산의 도노정신이 현대인의 다양한 근기에 맞춤으로써 어떻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지, 보완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지 않는지 혹시 박혜선 교수님께서 의견 계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또 그런 견해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방금도 이제 우리 김열건 원장님이 이 가나성과 티베트 명상을 이렇게 섞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성철 스님이 오메이레를 말씀하셨는데 오메이레를 가는 방법을 말씀 안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싸워요.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한치도 가까워지지 않았어. 서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이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각자의 경험들이 녹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선은 일단 그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깨달음, 그 절대성, 불의, 본래 완전한 그 자체에서 한치로 벗어나면 그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부처와 중생을 나누면 그거는 선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살고를 살자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어디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부처 죽이는 거죠. 조사가 어디냐? 아랍이 어디냐? 이런 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입장에서 점점 닦아간다. 중생이 점점 닦아서 부처한다 이러냐면 선입니까? 선 아닙니까? 그건 선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선 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 세계는 그 깨달음 그 자체의 순수성, 절대성, 불의 중도성 자체를 원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선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내가 이제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한 생에서 보면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라고요. 내가 중생인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 해서 저게 잘못된 입장이냐 이것도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 안 되더라도 아 저런 정신 세계가 있구나, 저런 세계관 가치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존중하면은 거기에서 상호작용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선에서는 그 점수라든가 중생과 부처를 나눈다거나 또 심지어는 부처가 우리 세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점수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철저히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중생에서 닦아가는 방법들이 이제 점수법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만 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방편이잖아요. 선의 입장에서는 그건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제 방편의 세계에서 그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방편을 법으로 보면은 그분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닦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영원히 중간 과정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중도에 대한 정견을 세우는 것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이 옳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이 정신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본래부터 내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자비가 내 안에 원래 다 갖춰져 있다.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이 정신이 이제 내 안에 좀 단단하게 서면은 어디 가도 당당하고 내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런 잘못된 견해로부터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은 점점 내가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지혜가 나와서 내 생활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밝아지면서 모든 문제들이 원만해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화두나 가난선이 저희 초심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명상 은혜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화두선의 직지와 도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비교적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혹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가나선에 조금 눈을 뜨고 활동을 한 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중도와 화두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서 방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바사나즈 묘소라든가 호흡 집중이나
또 통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방편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데 이제 다만 요즘 현대 젊은이들에게 좀 더 유용한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괴로운 내가 원래 부처다. 내 안에 그런 지혜와 능력이 원래 다 갖춰져 있다. 몰라서 그렇다. 이걸 이제 자극해주고 그런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은 그 현대인들에게 훨씬 젊은이들도 훨씬 받아들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생이나 이 땅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이미 그런 완전한 절대성, 내가 이대로 신이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이고 내가 이대로 붓다라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이제 그게 좀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건기, 안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좀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안희영 교수님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양의 전통의 어떤 영상이 과학의 옷을 입고 서양에서 지금 꽃을 피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MBSR이 현대 심리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대중화되는데 크게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가나선이 지닌 직지의 매력을 현대 응용 영상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나 대중적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시다시피 그 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굉장히 많죠. 네. 그 다음에 나름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명상도 어느 전통도 완벽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착각이겠죠. 그래서 전통 간의 어떤 소통도 매우 중요하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새로운 또 2000년 전의 어떤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게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과학을 무시하고 전통에만 우리가 갇혀 있다면 전통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한 수행법이 대단한 수행법이라고 하고 나한테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전통 간의 어떤 소통, 그게 매우 중요하고 우선은 그다음에 전통 간의 소통만 해서는 또 현대의 어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니까 과학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을 너무 또 중요하게 여겨서 전통은 빠지고 핵심 알맹이는 빠지고 과학만 가지고 얘기하는 또 영상법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전통 간의 어떤 소통, 통섭, 그 다음에 전통과 또 과학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어떤 언어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나선 저도 처음 명상을 만난 게 이제 고등학교 때 가나선을 만났기 때문에 또 선수행을 20대를 했었고 용맹정리도 해보고 빠도 들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수순한 방법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나선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당연히 아니죠. 어떤 명상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명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모두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명상에 어떤 피해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명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서구 명상이 과학을 도입을 해서 한 명상에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은 뭐냐면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명상은 안전하게 아까 근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근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가 돈수를 얘기하게 되면 누구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근기에 맞게 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리적인 요소가 있는지 어떤 또 마음 상태에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처음에는 안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조금 힘을 붓고 힘이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원래 이건 이런 거야 하면서 방편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동호돈수하고 우리 본래가 붙여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자주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해리가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사람이 붕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통 명상의 그 좋은 그런 부분들 초기 명상부터 간호선까지 이런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그 정신을 현대적인 언어로 살려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과학적인 검증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MBS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위파사나나 이런 쪽 그 계열에서 마음식님이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도 before after를 이제 분명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대 마음식님 명상이 어떤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동양에서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통을 가지고 가서 이런 부분을 이것도 빼고 이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만 얘기하다가는 현대 명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안전성에 관한 문제, 검증에 관한 부분 이런 과학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전통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우리가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처님이 그 정신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현대적인 어떤 사회에서 이것을 잘 적용하고 현대의 언어로 젊은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가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하면서도 선이 그런 그 비이원성이라고 현대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불이 정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힘이 들 수가 있으니까 아까 박 총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처음 하는 사람에게도 호흡법이라든가 위파사나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동원해서 준비를 시키면서 이제 저는 좋은 말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너무 점수적인 어떤 초기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는 방법하고 가나선의 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선적인 부분은 이미 내가 그쳐고 엠베서도 당신이 이미 온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온전하다. 완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온전하다는 전체성을 처음부터 띄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soaring above 하늘 공중에서 확 날아가는 방법도 있는 거부터 이상으로 아주 땅바닥부터 기어가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이고 전통이라기보다는 저는 지도자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지도한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만약에 어떤 그런 그 명상에 대한 치화가 안 돼 있고 또 종견이 안 서 있고 그러다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전통 명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현대 명상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떠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본래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속임 성과를 얻을 수가 없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도자의 양성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